뉴스토마토가 지난 2월 29일 지리산의 사찰 7불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A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가 모여서 김건희 공천계의 폭로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김영선은 이준석과의 밤샘 협상에서 김건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순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편 뉴스토마토는 명태균이 창원 의창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 2022년 5월 9일 모 인사에게 사모 김건희하고 전화했고 대통령과 전화했는데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되 라면서 원래 다른 사람 주려던 공천을 대통령과 논의해서 김영선으로 틀었다라고 밝힌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실제 5월 10일 김영선이 공천됐습니다. 한편 이번 보도에서는 김건희의 텔레그램 메시지는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 끝나자마자 야당은 오늘 최수근 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합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잦은 필리버스터, 또 잦은 야당과의 충돌로 인한 피로감 등을 고려해서 필리버스터 대신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토론 종결권으로 무력화한 뒤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연히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지금과 같은 악화된 여론 속에서 재의결할 때 과연 반대표 100석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10월 10일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시점입니다. 지역 여론이 몇 년 사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입니다. 경향신문이 취재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대통령 윤석열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한 것이 현장에서 체감될 정도로 여권에 대한 추석 민심은 따가웠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 김건희의 공개 활동, 당정 갈등,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김건희가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활동을 좀 더 자제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들을 한다라고도 하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구 의원도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싫다라는 의견도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 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이 부른 의료대란 여파가 심각한 수준이다. 충북 청주에서 25주차 된 임신부가 양수가 새고 있다라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병원을 찾지 못한 채 6시간을 구급차 등에서 대기하다가 가까스로 치료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수소문하기 위해 소방당국이 75곳의 병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자가 119에 도움을 요청한 지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임신부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보호자가 아이가 잘못돼도 병원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서류에 서명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큰 혼란이 없었다라고 자평했습니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에서 전주, 즉 돈줄 역할을 한 손모 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범이 아니다, 공소시효는 끝났다라는 김건희 쪽의 방어 논리도 힘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김건희는 손모 씨와 다르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돈줄 역할을 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보다 더 윗선과 직접적인 인연이 있었던 것인데요. 게다가 김건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11월 12,000가구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에서 이 금융권인 지역단위 농협, 즉 상호금융이
이례적으로 여러 집단대출 취급기관 중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에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제한조처에 따라서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의 중도금, 잔금대출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넘어오는 풍선 효과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상호금융권 고객군은 은행권과 상당 부분 겹치지만 은행권과 달리 업계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지요.